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지치료. 네, 오늘은 어, 아론 백의 우울증과 백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교과서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다루는 것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다루는 것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울증과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은 우울증과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즘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감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위에 우울증이 이제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냐 아니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럼 거의 우울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론백의 인지치료를 통한 우울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백은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아론백은 미국 정신과 의사이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명예교수입니다. 인지요법의 아버지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치료, 인지요법의 아버지가 아론백입니다. 그래서 아론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론백이 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척 이론은 임상 우울증과 다양한 불안장애, H로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 지금 우울증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론백은 또한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 BDI, Back Depression Inventory라고 하는 우울증 심각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인지주의적 접근, Cognitive Therapy, 이거는 이번 학기 계속 들었으니까 Cognitive 테라피에 대해서 인지주의 접근에 대해서 심리학적 업적은 인지행동주의 접근 알버트 앨리스와 더불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알버트 앨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살펴보았죠. 인지행동치료, 인지주의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아론백에 대하여 특히 그냥 아론백의 어떤 주장들을 하자면 조금 너무 조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우울증 치료에 아론백의 어떤 이런 인지 치료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백은 수년간 정신부수기로 일했는데 차차 내담자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자동적 사고. 인지치료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자동적 사고였죠. 자동적 사고. 이건 이미 수업 시간에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인지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키마라고 하는 틀입니다. 틀.
스키마. 이거는 뭐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스키마, 이 틀, 어떤 틀, 사고의 틀, 구조, 이런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그런 사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 사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보도록 요구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마치 찾아버리기 어려운 것처럼 꼭 그렇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처음에 이제 아론백은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그냥 꼭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가 떠오르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죠. 그죠? 모든 행동은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런 자동적 사고,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약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치료에는 거의 사실 이 자동적 사고, 어떤 사고가 지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만 알아도 치료 50%는 이미 성공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요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거든 이런 자동적 생각들이,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객관적 증거가 만약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 거잖아요. 타당. 근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 비난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공격하는 특성적인 논리적 오류에 자신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애는 물론 육체적 장애이지만 대부분 정신적 장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고예요. 그 스키마죠.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집을 부립니다. 참 잘 안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이든 행동이든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앞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가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틀에 갇혀버립니다. 유연성이 없어요. 우리의 몸만, 육체만 유연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운동, 근육만 유연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도 유연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냥 딱 그 틀에 갇혀버린다고요.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한 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적 사고로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사회생활 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고의 틀을 바꿔줘야지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자, 백은 내담자의 내적 대화는 그러나 그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대화 해봤잖아요. 이거는 뭐 지난주 거를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내적 대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비난하며 사건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것은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의 역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사실 다른 건 다 이건 놔두고요. 통제만, 그러니까 컨트롤만 할 수 있어도 사실, 여러분, 컨트롤만 할 수 있어도, 예, 예,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에고와, 이드와, 슈퍼 에고가 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잘 융화적으로 통제만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못 한다고요. 통제를 못 하니까 사회적 생활할 때 통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 사고, 통제가 됩니까? 그건 저절로 올라오는 건데요. 결국 이제 무의식의 세계, 우리가 모든 뭐 기초는 결국 프로이드니까 결국 그 무의식의 세계,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될까요, 그게? 통제가 되면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적 치료를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자기 치료로 교정함으로써 심리적 억압을 제거시키는 모든 접근법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정서화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인지 정서 치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있어 나오지만 합리적인 정서 치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정서 치료. 뭐 뒤에 나오니까 뭐 그것도 하고요. 그래서 인지를 통해서 무엇과 만났는데 아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지를 통해서 정서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그런 정서들과 만나게 된다. 감정들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론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념을 고침으로써 우리는 지나치게 부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론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론백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좀 또 계속 갈 텐데 자 보세요. 아론백은 여러분 정신분석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 아니 우리는 뭐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죠. 프로이드도 신경정신과 의사였잖아요. 신경과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의사로서 또 신경과 의사로서 많은 그런 환자들만 유흥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정서, 감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은 음, 사람들이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정서와 만나는데 이런 잘못된 인지, 신념을 고쳐주면 부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감정은, 표현은 잘못된 인지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게 인지행동 치료고, 이게 이제 합리적, 정서적 이제 감정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걸 지금 백이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는 인지와 정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지나 가정들을 인식하고 관찰하며, 여기 중요한데요. 또 나오는데요. 결국 모든 상담의 초점이죠. 관찰하며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행동적 기법뿐만 아니라 언어적 기법도 포함한다. 이것은 또 내담자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잘못된 가정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모으고 기록된 여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안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 인지적 왜곡, 이게 계속 말씀드린 스키마, 이 틀을 바꾼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이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 fx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올 때 이 인풋과 아웃풋에 이 함수 fx 값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이걸 인지적 왜곡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릴까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산을 산으로 볼 수 있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이 들어갔으면 물하고 나와야 되고 산 들어가면 산이 나와야 되지. 물이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나오고 산이 들어갔는데 다 엉뚱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벌써 거기 왜곡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되어져 있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는 거고, 또 잘못된 가정, 지금 잘못된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통계 자료를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대안적인 해석도 가르친다. 대안적 해석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 나왔지만, 자 다시 넘어가서 인지행동 치료에, 아니 모든 상담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잘못된 신념을 자기 치료로 교정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잘못된 구조, 생각의 틀을 바꾼다. 사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틀 구조를 누가 바꿔주겠어요? 밖에서 뭐 뇌를 갖다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밖에서 뭐 다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인지의 오류, 틀, 이걸 바꾸는 것은 물론 도와줄 수는 있죠. 그 도와준다는 게 인지심리 상담이고, 그죠? 도와준다는 게. 결국엔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사실 그게 뭐 인지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죠. 상담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물론 지지적 상담도 있죠. 지지적 상담도 있지만 외부에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말씀, 컨트롤,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걸 돕는 거죠.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상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역은 자기 관찰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을 내담자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그의 사고와 정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사고와 이 우울증의 정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워서 만들어서 특수한 문제 해결법을 적용하며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